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은상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을 알기 전 우선 척추란 과연 어떤 구조물인가? 척추뼈는 우리 머리에서 꼬리뼈까지 몸 중심을 이루는 뼈인데요. 이 척추뼈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뼈가 없다라면, 골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해파리, 문어와 같이 이제 우리 몸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가장 중요한 뼈가 척추뼈고, 척추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신경보호입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뇌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면서 각 근육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척추신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척추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갑옷처럼 촘촘하게 뒤를 척추신경을 잘 보호하고 있는데, 애국가에 보면은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듯 이런 것이 장수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모양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목, 등은 상대적으로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를 뼈들이 굉장히 잘 보호를 하고 있고, 허리 쪽에는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바늘을 넣어서 척추 마취도 가능하고 뇌척색 검사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재밌는 기능이고요. 근데 이제 목은 또 다른 기능은 이제 관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동물들이 옛날에 가장 위험했던 게 뭐였겠어요? 외부 침입자들 아니면 포식자들로부터 위험을 잘 감지를 하고 이걸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눈이 두 개, 귀가 두 개, 그 다음에 고개를 양옆으로 이렇게 잘 돌릴 수 있게끔 관절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 부분은 갈비뼈가 있어서 이제 움직임이 많이 없고 튼튼하게 우리 몸을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허리는 이렇게 아까 공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관절 모양도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척추의 기능 중에 이제 우리가 허리를 펴고 구부릴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는 뼈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만 척추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동물들에게도 척추가 있겠죠. 척추의 기능은 골격을 유지하고 신경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허리에 움직임을 주는 것은 네발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모양에 있어서 커브의 모양들이 직립보행하는 사람과 네발 보행하는 동물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꼬리가 없이도 바로 설 수가 있지만은 동물들하고 가장 큰 척추의 차이는 꼬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전부터 동물들은 꼬리를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맞추고 걷고 달리고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학자들이 과연 이 꼬리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를 흔들어서 친밀감을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 동물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꼬리가 왜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되어 왔고 이런 거를 찾아봤지만은, 사실은 보면 볼수록 동물들은 꼬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 환경에 맞춰서 그 꼬리의 사용법을 개발시켜 왔다. 예를 들면은 이 원숭이처럼 꼬리를 이용해서 나무에 몸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표범이나 치타 같은 경우에는 달리면서 방향 전환을 할 때 좌우로 꼬리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몸을 트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마 같은 경우는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려서 똥을 사방으로 뿌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싸움을 잘하는 이 캥거루는 원래는 꼬리를 이용하여 서고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잘 꼬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몸을 띄울 수도 있고 제3의 발 역할을 하는 게 캥거루의 꼬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오늘 지금 척추의 기능과 그 다음에 동물들의 꼬리 이런 내용을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주제인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앞에서 봤을 때 허리가 이렇게 올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을 가진 척추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 흔하냐를 이제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남자아이에서는 5%,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은 5명, 그리고 여자아이에서는 10%, 100명 중에 10명에서 척추 측만증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였으니까, 우리 반에 뭐 30명 있는 반이 있으면은 두세 명은 척추 측만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자가 더 많잖아요. 여자가 측만증이 더 많은 이유는 몸이 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척추가 그만큼 유연하면은 더 많이 휠 수 있기 때문에 측만증이 여자한테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척추 측만증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궁금해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80%가 이유가 없는 특발성 측만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이제 들어와서 측만증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들이 항상 이제 얘기를 해요. 얘가 앉는 자세가 불량해서 뭐 굉장히 자세가 삐뚤어져 있고 뭐 가방을 한쪽으로 매서 그런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내가 뭐 자세가 뭐 잘못했다든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도 아이한테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은 나이가 들면서 보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 발견을 한 다음에 중고등학교 이제 키가 갑자기 커가는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빨라지면은 측만증도 갑자기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제대로 하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것이 갑자기 나빠지진 않는지 주기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다시피 척추 측만증도 빨리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개체들이 3개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유심히 살펴봐서 혹시라도 측만증이 있는지 않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 검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학교에서 검진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어깨 높이는 좀 다르지 않는지, 틀어지진 않았는지, 몸이 좀 약간 비틀리진 않았는지, 이런 걸 좀 유심히 보는 게 빨리 척추 측만증을 아는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은 이제 뒤를 봤을 때 차이가 많이 틀어지면은 이제 금방 알 수도 있겠지만은 어깨 높이 차이가 있는지, 날개뼈가 좀 튀어나오진 않는지, 몸이 접혀서 주름이 있는지 주름이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측만증이 굉장히 심하면은 그냥 겉에서 봐도 허리가 휘어 보이고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나고 살 접힌 데가 있고 골반이 틀어져 있고, 이런 게 측만증 심한 경우에는 알 수가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엎드려서,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게 하고 무릎을 펴고 허리를 숙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등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척추뼈도 이렇게 휘어 있진 않은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상입니다. 숙였을 때 당연히 별 문제가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높이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휜 것도 이제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척추 측만증 치료는 성장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측만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만곡 각도라는 것은 이제 척추가 틀어진 거의 각도를 말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심한지랑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했을 때는 3개월 단위로 좀 자주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보고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하면은 6개월 단위로 간격을 좀 늘려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성장을 볼 수 있는 거, 이제 진료실에 올 때마다 키하고 몸무게를 재서 저번보다 키가 얼마나 컸네, 아니 벌써 이만큼 많이 컸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성장판을 봐야 되는데 성장판은 이제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하면 이제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이 지나면은 이제 성장이 갑작스럽게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성장판은 손목을 찍어도 되고 무릎을 찍어도 이제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척추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방사선 노출을 줄이려면은 척추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나오는 골반의 성장판을 확인하는 게 좋은데, 골반의 성장판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처음 여기까지 자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안쪽으로 자라 들어가고, 나이가 완전하게 이제 성장판이 닫힐 때쯤 되면은 이 두 뼈가 붙어버립니다. 이게 성장판이 닫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로 나오나요? 이건 확대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연골이 형성이 됐고, 연골이 안쪽으로 점점 자라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성인, 저 같은 경우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의 뼈로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성장판이 안으로 자라 들어가고 2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성장이 멈췄고 더 이상 측만증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 엑스레이인데요. 보면 여기 골반 보이잖아요. 여기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고 성장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 각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여기서 봤을 때 가장 기울어진, 이쪽에서 가장 기울어진, 여기서 가장 기울어진 척추체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려서 만들면 각도를 이루겠죠. 이게 뭐 20도가 될 수도 있고 40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만곡 각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치료에 있어서 두 가지 각도만 외우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데 20도하고 40도입니다. 그래서 20도 미만의 각도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성장이 다 끝났는데 40도 미만의 각도도 이미 40도 미만의 각도가 되면 더 이상 더 각도가 나빠질 이유도 없고 이제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기의 아이가 20도에서 40도 사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병원을 자주 오게끔 하고 엑스레이도 찍으면서 이게 각도가 더 나빠지지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20도에 40도의 아이가 갑자기 엑스레이상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척추 보조기를 차게 합니다.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척추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40도의 각도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 보조기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보조기인데요. 이것이 몸을 각도를 좋아지게 해주는 것보다는 더 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도에서 40도의 학생이 각도가 조금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척추 측만증 보조기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장 휘어져 있는 부분을 눌러주는 걸 갖다가 작용 반작용으로 잡아주려면은 두 군데에서 또 다시 잡아주게끔 플라스틱으로 보조기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용을 하면은 당연히 틀어져 있던 허리가 잘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보스턴 브레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아이의 각도를 재면 25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허리가 올곧아져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이렇게 아예 교정이 된 걸까요? 그러지는 않고 이거를 풀르면은, 보조기를 풀르면은 다시 25도의 각도로 몸은 틀어집니다.
그러면은 왜 착용할까요? 이유는 더 진행하는 걸 막으려고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 보조기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각도가 좋아지고 풀면 다시 나빠진다. 근데 이제 이것의 목표는 끝났을 때 각도를 완전히 다 좋아지게 해주는 게 아니고 더 진행되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나이가 20살 정도 됐을 때 13살에 20도였던 아이가 25도나 30도 정도까지만 되면은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처음 각도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까지만 나빠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척추 측만증 보조기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옷 위에다가 착용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내 틀어진 몸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닿이는 부분이 아프기도 하고, 여름에 더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의 시선이나 뭐 이런 뭐 갑옷 같은 걸 입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이걸 얼마나 착용을 해야 되냐면은 20시간이에요. 20시간이라고 하면은 내가 씻는 거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갈 때, 잘 때,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시간들, 집에서 쉴 때도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덥고 불편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여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들의 시선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예민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교복 위에다가 입을 수도 있고 교복 안에다도 입을 수도 있지만은 많이들 잘 착용을 안 해요. 이렇게 열심히 착용을 해야 된다. 그 착용을 해야지 각도가 나빠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를 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렇게들 열심히 처음에는 좀 초반에는 열심히 착용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은 다 좀 착용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이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최소한 집에서라도 열심히 착용을 하고, 학교에서 차기가 좀 그렇더라면,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너무 힘들면은 약간 느슨하게 풀고라도 착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9살 때 측만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와서 병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각도를 측정한 게 한 12도, 뭐 올곧죠. 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뭐 두고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검진에서 몸이 굉장히 틀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3년 뒤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각도가 47도로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척추 보조기를 제작을 했고, 그거를 착용을 하고 찍은 각도는 32도가 됐는데, 이렇게 각도가 지금 많이 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3개월 단위로 자주 좀 찍으면서 혹시라도 각도가 더 나빠지지 않는지,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도 각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니까 점차 이게 키가 클 거잖아요. 키가 크면서 당연히 보조기도 몸에 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보조기 회사들에 연락을 해서 다시 교정도 좀 해야 되겠는데, 간혹 찬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몸이 보조기가 막 돌아가고 맞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각도가 나빠져도 보조기가 몸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뭐 6개월 있다가 보기로 한 병원에 오기로 한 상태였는데, 중간에라도 보조기가 갑자기 돌아간다든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6개월을 다 기다릴 게 아니고 병원으로 빨리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고 찍은 각도가 40도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 수술은 이렇게 학생들이 아직 성장기, 뭐 13살, 15살 학생들, 아직 성장이 끝나려면 4, 5년이 더 남았다라고 보는데, 각도가 벌써 40도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휠 거라고 보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술은 보통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맞춰서 측만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처음에는 30도였는데 6개월 뒤 35도, 그 다음에 45도, 이런 식으로 키가 크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이게 수술의 적응증이 되겠고요.
정말 심해지면은 굉장히 많이 혀 보이죠. 각도가 뭐 90도 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5, 60도 정도만 돼도 이 폐가 좀 눌리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약간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숨쉬기가 힘든 건 아니고, 뭐 그저 5, 60도여도 숨 쉬는 거나 다른 기능적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앞으로 성장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 틀어진 몸으로 있지 않고 제대로 교정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생들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성장이 다 끝난, 20살이 지났는데 각도가 한 30도 정도 돼요. 사실은 그냥 살아도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40도 성장이 다 끝난 학생의 40도 미만의 척추 측만증은 치료가 필요 없는데, 이제 거울 보니까 내 몸이 좀 틀어져 있고 이런 뭐 어깨가 좀 높이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하지만은 등 가운데 이제 이만큼 큰 상처가 생기고 수술도 굉장히 아프죠. 나사못을 여러 개 넣어서 이제 틀어진 척추를 올바르게 잡아주게 되고, 틀어진 허리가 펴지니까 키도 수 센티미터 더 커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한 사진인데요. 틀어진 허리에다가 이렇게 타이타늄으로 된 나사못을 여러 개를 넣고, 이걸 갖다가 돌아가 있는 걸 갖다 우리들이 돌려가지고 일자로 맞춰주고 금속봉을 고정해가지고 허리를 일자로 펴줍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커브를 가지고 휜 것처럼 보이지만은 척추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얘가 이 방향으로 돌아가 있고 아래는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거예요. 이 꼬여 있는 거는 근육하고 인대가 굉장한 힘으로 이제 몸을 척추체를 잡아당겨 가지고 틀어지게 하는 거고, 수술을 한다라는 것은 나사못을 넣어서 틀어져 있는 척추를 갖다가 원래 방향대로 다 돌려줘야 되는 힘든 과정입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그냥 살아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18살, 20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난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도 미만의 척추 측만증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래도 이제 몸이 약간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근육통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뭐 운동 같은 걸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각도가 3, 40도로 좀 심하게 틀어져 있는 사람은 나중에 60대가 넘었을 때 그 디스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길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척추 측만증 이제 진단을 하고 뭐 보조기를 뭐 착용을 한다든지, 이제 학생들이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오시는데 부모님들이 아까 뭐 우리 아이가 자세가 좀 이상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은 이제 꼭 추나요법이나 도수 치료, 운동요법으로 하는 뭐 병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하면은 좀 나아지나요?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라도 이제 치료를 하면은 각도가 좀 좋아질까요? 이렇게 당연하거든요. 이제 틀어진 몸을 갖다 어떻게든 좀 좋아지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당연하지만은 사실은 각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척추뼈들이 측만증이라는 건 근육들이 굉장한 힘으로 뼈를 돌리고 있는 건데, 정형외과 의사가 힘센 정형외과 의사가 돌려도 100% 교정을 못 얻는 걸 갖다가 바깥에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척추뼈가 돌아오거나 각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뭉쳐있는 아니면 늘어나 있는 근육 부분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런 근육 통증을 줄이고 코어 근육 운동 등을 통해서 디스크를 건강하게 해서 허리가 아픈 것을 예방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은 각도는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이런 운동 치료에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허리가 휘는 병이고 이유 없이 발생한다. 잘못된 자세, 가방 매는 거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여자에서 2배 더 호발하고 이유는 여자가 더 유연하기 때문이고, 측만증은 성장하면서 각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각도가 나빠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각도 두 가지 외우자고 했죠. 20도, 40도. 20도 미만일 때는 치료를 안 해도 되고 20도에서 40도가 되면은 여기서 각도가 조금이라도 나빠진다라고 할 때 척추 보조기를 제작을 해서 착용을 하고, 보조기 역할은 각도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40도 이상 각도가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척추 측만증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우리 학생들이 오래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픈 학생들이 저한테 꽤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서 이렇게 병원 허리가 아픈 일이 있겠나 싶지만은, 사실은 이제 병원에 고3, 고2 오빠 언니들도 병원에 허리가 아파서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이 친구는 14살 남학생이었는데 오른쪽 엉덩이 다리가 저리다라고 해서 MRI를 찍었더니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뭐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요즘 운동 부족이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디스크가 나빠지는 거는 원래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은 젊은 아이들한테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좀 나쁘거나 그 다음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무거운 거 드는 거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별 허리 부하라는 거는 어떤 자세를 했을 때 허리 디스크에 힘이 많이 가해지느냐를 보는 건데, 누워있는 자세가 가장 적죠. 여러분들이 옳았어요. 역시 주말에는 누워있는 게 맞고요. 허리를 위해서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외로 앉은 자세보다 서 있는 자세가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덜합니다. 반대로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에 더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허리가 아프면 사실은 일어서 가지고 책을 보는 거가, 아니면 걷는 거가 허리를 위해서 더 낫다는 얘기인 거고, 또 앉는 자세에서도 특히 숙여서 앉는 자세가 일반적으로 앉는 자세보다 더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숙여서 물건을 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많이 오래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이제 허리 펴기 운동법인데,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가 허리를 가슴을 펴면서 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숙이고 펴주고, 이거를 10번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등, 배의 근육을 단련을 시킬 수가 있고, 이 편 상태에서 약간 힘을 빼고 허리가 일자가 되게끔 하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올바른 앉은 자세입니다. 스트레칭은 우리 관절과 근육을 늘려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지 미리 학습을 시키는 것과,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주어서 부상 방지와 통증 감소 효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지그시 되는 것만큼 천천히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이렇게 기지개 한번 쭉 펴고 가슴을 바닥에 닿게끔 몸을 쫙 펴주는 스트레칭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허리 운동을 하기 전에 바닥에 매트나 이렇게 무릎을 대고 물고기가 꼬리 흔들듯이 이렇게 좀 흔들어주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대부분 항상 이제 몸이 숙여져요. 중력과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숙여지는 것이 편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숙여진 자세를 많이 함으로 그거에 반대되는 펴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등 근육, 허리 디스크에 좋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뒤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늘을 보면서 허리를 펴주는 운동을 자주자주 해주는 것이 허리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요. 아까 앉아서 하는 허리 펴는 운동과 그 다음에 서서 하는 허리 펴는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엎드려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엎드려서 할 때는 이렇게 바닥에 누운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몸의 힘을 쫙 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세워서 이렇게 펴주는 거죠. 그리고
2분이고 3분이고 허리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앞을 좀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 팔을 짚고 일어서서 하늘을 아예 이렇게 쫙 봐주는 허리 펴주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역시 나는 게임과 유튜브를 하면서 허리를 좋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팔꿈치 어깨에 통증이 오고 눈도 나빠지겠죠. 하면 안 됩니다.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늘려주는 무릎 잡고 당기는 운동과 이제 양쪽 무릎을 닫고 이렇게 당기는 운동도 할 수가 있고요. 책상에서 바닥을 짚고 허리를 숙이는 것과 아니면 발목을 잡는 숙이기 운동과 서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는 운동 스트레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보고 허리를 이렇게 펴주는 소 자세와 그 다음에 고양이처럼 등을 말아 올리고 배꼽을 보는 고양이 자세를 반복하는 것으로도 등, 허리 근육을 복근까지 같이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붙이고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주는 운동으로 복근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제 바로 서게 해주는 근육이거든요. 여기에는 복근,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리고 오른팔 내리고 왼다리 내리고 그 다음 반대쪽은 왼팔 내리고 오른다리 내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하면은 복근을 단련시킬 수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뒤집어진 죽은 벌레와 같다고 해서 데드버그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대고 오른쪽 팔을 펴고 왼쪽 다리를 쭉 뻗는 이 모습은 마치 새를 좀 사냥하는 강아지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버드도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 다리를 배로만 지면에 닿고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슈퍼맨 자세 운동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있다가 엉덩이를 올려주는 건너가는 다리 모양이라서 브릿지 운동이 되는데 이것은 허리가 아픈 환자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허리 근육 강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쉬워진다라고 하면은 양반 다리를 하고 엉덩이 근육을 올려주면은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더 많은 자극을 줘야지 근육세포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쉬운 운동을 하다가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어렵게 운동을 하면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플랭크 운동은 이제 이렇게 팔꿈치하고 발로 바닥에 대고 버티는 운동인데 엉덩이가 너무 높이 올라오지 않게끔 몸이 일자가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 노래 한 곡 3분 정도 버틸 수 있으면은 내 근력이 나쁘지 않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지만은 어렸을 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이 삐뚤게 앉고 의자에 비스듬하게 앉고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측만증을 나쁘게 하지는 않지만은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친구들끼리 요즘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뚝박기 아니면 무거운 거 들기, 친구들 업기, 업히기 이런 것들 장난으로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몸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렇게 다치고 그러면은 나중에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이건 꼭 척추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끼리 서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 예를 들면 나뭇가지나 좀 연필, 뾰족한 걸로 서로 이제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만들어도 안 되고 본인도 그런 상황이 오면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허리 이런 것들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스트레칭, 근력 운동들 항상 같이 해주면은 여러분들도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